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쌤입니다. 지금은 공무원 면접이 엄청 열심히 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런 건 좀 빨리 챙겨줘야겠다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빠르게 또 영상을 하나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MZ세대 꼭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시에서 아니나 다를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동향을 보니까 이것도 좀 많이 물어본다 하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거 빨리 챙겨드려야겠다 싶어서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는데요. 핫했던 질문 중에서 MZ세대 키워드가 있지만 또 우리 기술의 발전, 이거를 또 간과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바로 그냥 챗 GPT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의뢰인들이랑 준비를 좀 해보니까 GPT는 어느 정도 뭔지는 알겠고 검색하는 용도로 좀 사용해 봤고 하다 보니까 답변을 할 때 뭔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직접 보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공직사회에서는 또 어떤 점들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얼른 짚어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금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챗 GPT 같은 거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용해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GPT를 어떻게 공직사회에 활용할 수 있겠는가, 직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공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챙겨가야 되는 답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챗 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할 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냐,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당신은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까지 물어보니까 질문이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보니까 실제로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교육에서는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들이 있지만 일단은 다양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짜잔, 챗 GPT를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 해서 이미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보 탐색 능력 활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냥 검색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는구나, 검색할 때 편하네. 근데 GPT가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접 제가 사용해봐 드릴 건데 이런 수준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활용해보고 가시면 얘기할 때 훨씬 더 사례도 많고 풍성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고 자료조사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거는 보도자료를 작성하거나 인사말, 거기다가 그리고 보고서 초안, 요약 이런 것들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들도 이렇게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눈으로 안 보니까 이걸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중에서 우리가 엑셀 같은 거 사용 방법 다 찾아보고 하잖아요. 근데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단축키 뭐야?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요거를 또 그대로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활용할 거는 약간 이런 보고서 초안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그냥 눈으로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면서 같이 좀 아이디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2가지 추천해줘. 저는 그냥 반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책에 아이디어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젊은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해야 되고 육아 정책을 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내어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얘도 충분히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기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도 측면에서 받아들여 주신다면, 이제 예를 들어 1번이 마음에 들어. 1번 정책이 마음에 들어. 한국에서 실시할 이 정책의 이름을 한글로 2가지 추천해줘.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해줘. 그러면 행복한 육아를 위한 보육 지원 정책, 충분 보육섭 육아 지원 정책, 이렇게 했을 때 뛰어난 수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번이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1번으로 정책 이름을 선정할게. 이 내용으로 상사에게 보고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줘. 이러면 보고서 초안을 작성을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틀만 어느 정도 잡아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쓸 수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잘 안 써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봤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좀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에서 어필하려면 이게 이것까지 가능하구나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써봤으면 여러분들이 질문으로 돌아왔을 때 사용해본 적이 있다. 제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공문서를 작성하는 용으로 사용을 해봤는데 정책도 제안해주기도 하고 정책의 아이디어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심지어는 이 내용으로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을 해주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용해봤네 라고 해서 면접관들도 흥미를 느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GPT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걸 보고 또 생기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GPT와 같은 기술을 활용할 때 너무 편리하겠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저는 단점도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보가 완벽하게 지금 검증된 정보들이 아니다라는 점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안의 문제들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 예상치 못한 질문일 수 있어요. 윤쌤의 원픽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을 직접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것 말고도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면 내가 직접 사용해 보려고 노력한 것들 이런 것들도 꼭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렇게 내가 GPT를 써봤잖아요. 그러면 검색만 해본 정도 말고 넘어서서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까지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면접관들이랑 같이 정말 신기하더라 막 교감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지원자들이랑 다른데 좀 어나더 클래스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제가 급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꼭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앞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종 합격까지 윤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